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AI 프로그래밍 기초와 실습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AI 프로그래밍에 대한 내용이 좀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기존에 저희가 배웠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AI 기술을 추가해서 배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목차를 살펴보면요. 저희가 오늘 AI 실습 첫 번째고요. 안에 실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투스 통신, 음성인식 LED 제어 앱, 그 다음에 블루투스 통신, 조도 확인 앱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저희가 블루투스를 통해 가지고 핸드폰에서 내용을 확인을 하면서 음성인식으로 LED를 켰다가 껐다가 하는 그런 앱을 만들 거고요. 두 번째는 블루투스 통신을 하면서 역시나 핸드폰에서 저희가 앱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그 조도 센서를 통해서 확인되는 그런 조도 값을 확인해보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앱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시작으로 저희가 총 3번이 더 남았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저희 실습 18장까지 저희가 실습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요. 이 내용 꼼꼼하게 확인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실습을 자율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이에요. 자, 블루투스 통신으로 LED를 제어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 켜, 불 꺼 이런 말로서 제어한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저희가 앱에서 버튼으로 스위치 모드로 이렇게 조절을 했었었는데요. 그때 저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불을 켜고 싶을 때는 A 값을, 그렇지 않을 때는 B 값을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값을 넣었었어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번에는 음성 인식을 할 때 불 켜에 대해서는 A 값을, 그렇지 않을 때는 B 값을 넣어주신다면은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저희 그 실습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센서가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일단 블루투스 센서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LED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LED를 꼽는 방법도 블루투스를 꼽는 방법도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저희가 회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가 LED의 플러스는 4번에 연결했고요. LED는 4번에 그 다음에 블루투스 센서의 RxD, TXD는 각각 여기 보니까 TXD가 3번, RxD가 2번이네요. 이렇게 연결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드를 보면은 우리가 블루투스 센서를 활용해가지고 통신을 할 거니까 소프트웨어 통신하겠다라는 코드 넣어주시고요. 그 각각의 핀을 3과 2에 넣겠다라고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셋업 부분에 시리얼 통신하겠다, 블루투스 통신하겠다 넣어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저희 LED 핀 모드를 넣어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하고 싶은 부분을 저희가 루프문에 집어넣는데요. 블루투스 통신이 이제 블루투스 통신으로 어떤 값이 입력됐다면이란 조건을 타야 되는 거예요. 조건을 탔을 때 우리가 정수 형태의 데이터라는 변수 안에다가 정수 형태를 변환시켜서 블루투스 통신으로 읽어온 값을 넣어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블루투스 센서를 통해서 우리가 값을 확인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읽어온 값이 데이터가 1과 같다면 디지털 라이트 4번 하이, 그러면은 우리가 4번에 전기 신호를 주는 거니까 LED를 켜줘라가 되는 것이고요. 값이 2와 같다면 4번을 꺼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블루투스 통신으로 읽어온 값이 1번일 경우에는 불을 켜주고 2번일 경우에는 불을 꺼준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회로도에 대한 코드를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코드를 아두이노에 심어놓은 다음에 저희가 앱을 만들어서 또 해당 연결된 내용들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앱 인벤터 키셔가지고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든 다음에요. 그 앱의 이름을 라이트 컨트롤이라고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기능을 넣을 건데요. 라벨 하나를 넣어준 다음에 이거의 속성에 텍스트를 연결 안 됨으로 바꿔주시고, 유저 인터페이스에 리스트 피커 추가한 다음에 속성에서 위드와 텍스트를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고,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버튼 3개 추가한 다음에 속성에서 각각을 텍스트, 보이스, 온오프로 바꿔줍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컴포넌트 구성 요소에서요. 버튼 1, 2, 3의 이름 역시도 보이스 온오프로 리네임을 해줘요. 그 다음에 커넥티비티에 가시면 블루투스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디어에 가셔가지고 스피치 레코그나이저를 추가해 주셔야 돼요. 스피치 레코그나이저가 음성 인식에 대한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센서에 가서 클락을 추가합니다. 저희가 블루투스 연결할 때 시간 타이머를 주기 위해서예요. 그 다음에 스크린 1에 속성 가셔가지고 얼라인 호리젠터를 센터 3으로 설정해줘요. 그러면 전체적인 이런 저희 컴포넌트가 가운데 정해
정렬된 걸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원한 대로 글씨들이 바뀌고 그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포넌트 내용도요. 지금 저희가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바뀌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블록 화면에 가셔가지고요. 리스트 피커에 대한 거, 클락에 대한 거 뚜뚜뚜 다 가지고 오셔가지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요. 리스트 피커 1이 선택되기 전에는 우리가 그 리스트 피커의 구성 요소들을 이제 보여줘라. 근데 그게 뭐냐면은 블루투스의 주소랑 이름들을 보여줘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이머를 주면서 블루투스가 연결됐다면 라벨의 텍스트를 연결 성공이라고 주고 그렇지 않다면 연결 해제라고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initialize global is connected to false. 일단 우리가 is connected라고 하는 요 변수를 false 0값으로 일단 초기화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설명이 있죠? 연결 상태 확인하는 is connected 변수 설정하는 건데요. 전역 변수 is connected의 최초 값을 false, 즉 0으로 초기화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is connected라고 되어 있는 이 변수 이름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리스트 피커에서 우리의 그 블루투스를 선택을 했다. after picking. 피킹이 된 이후에는 어떻게 해주냐면요. 우리의 그 글로벌 전역 변수에 is connected라고 되어 있는 이 변수 있죠?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그 주소 값을 리스트 피커 1에서 선택된 값으로 설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내가 보이스를 클릭했을 때 스피치 레코그나에서 음성 인식이 활성화되면서 그 글을 입력받아라가 되는 것이고요. on을 클릭했을 때에는 블루투스 클라이언트에 우리가 1이라는 숫자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off를 클릭했을 때는 블루투스 클라이언트에 1이라는 숫자를 보낸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아까 앞에서 회로 봤었을 때 1이었을 때는 켜고 2였을 때는 꺼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부분들은 버튼으로 저희가 LED를 조작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when voice click to 우리가 보이스를 클릭했을 때 음성 인식 받아라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텍스트를 입력받았으면 입력받고 나서 그 이후의 작업이 필요하죠. 만약에 그 결과가 불 켜주세요와 같다면 블루투스 클라이언트에 똑같이 1을 보내고 그 리절트가 불 꺼주세요와 같다면 블루투스 클라이언트에 2를 보내라. 즉 우리는 버튼 3개를 가지고 하나는 음성으로 2개는 버튼으로 조작을 해주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조작할 때 불 켜주는 거는 숫자 1, 불 꺼주는 건 숫자 2로 컨트롤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주의하실 점은요. 불 켜주세요, 불 꺼주세요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띄어쓰기가 또 우리의 음성과 맞아야지 정확하게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불 켜, 불 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음성 인식되는 그 포인트 그 띄어쓰기가 지금 나의 코드와 동일한지 한번 생각해서 맞춰가지고 코드를 넣어주시는 것이 좋고요. 저희는 불 켜주세요나 불 켜나 불 켜라 이거 다 똑같은 말로 인식하지만 음성인식이 기술 안에서는 우리가 넣은 코드만을 인식하기 때문에 불 켜주세요라고 했으면 불 켜주세요라고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제대로 결과가 확인된다라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자, 두 번째 실습입니다. 블루투스 해서 조도 확인하는 앱을 만들어 볼 거예요. 역시나 블루투스와 조도 센서가 필요한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블루투스는 저희 그대로 아까 했던 그 값과 그대로 RxD, TxD 각각 2번과 3번에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주고받고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GND랑 VCC는 브레드보드에 버스띠 마이너스 플러스에 연결을 해요. 왜냐면 조도 센서 역시나 VCC GND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버스띠를 멀티탭처럼 쓰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도 센서의 아웃핀은 아두이노의 A0 아날로그 제로죠. 여기에 연결을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버스띠로 열심히 코드를 넣고 나서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가장 끝 라인 쪽을 잡은 다음에 그것들을 GND는 GND,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GND로 플러스는 5V로 넣어주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뚜루룩 다 넣어주신 다음에요. 제가 요거는 여러분 실습 영상을 따로 넣지 않을게요. 왜냐면 우리가 이미 해왔던 것들을 결합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쯤이면은 요걸 보고도 충분히 따라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코드 볼게요. 역시나 저희가 블루투스 통신을 위한 코드 2줄 들어가야 되고요. 우리가 팟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조도 센서
아웃 부분을 아날로그 제로 해야겠다. 그 다음에 밸류 값은 내가 0으로 초기화하겠다라는 거고요. 역시나 시리얼 통신과 블루투스 통신으로 시작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인 즉슨 우리가 시리얼 모니터로도 해당 내용을 확인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계속 반복할 것은 무엇이냐면 정수 형태인 밸류 안에 아날로그 값을 읽어요. 어떤 값을? 팟핀이라고 하는, 즉 조도 센서 값을 읽어서 밸류라는 변수 안에 계속 넣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시리얼 통신 해가지고 시리얼 모니터에 조도라는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요. 바로 뒤에 우리가 프린트니까 바로 뒤에 우리가 확인된 밸류 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500 뭐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는 프린트 ln이기 때문에 개행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조도 등등등 나오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시리얼 모니터에 보여주는 것처럼 똑같이 블루투스 통신을 해서 그곳에 통신된 그곳에도 조도 뒤에 값 이런 식으로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얼마 간격으로? 0.1초 간격으로 계속 값을 보여주고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넣어주시고 나서 이제 실행하시고 코드상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업로드를 시켜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코드는 됐고 회로도 작업됐고 하니까 이제 앱을 만들어야겠죠? 앱 만들게요. 자, 역시나 저희 새로 이제 앱 인벤터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만드시고요. 이름은 그냥 일루민 컨트롤이란 이름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자신이 앱 아이콘, 저희 여러분 보통은 지금 앱 인벤터 기본 화면이 앱 아이콘이잖아요. 앱 아이콘이 뭐냐면은 앱을 저희가 실행할 때 앱 처음에 보이는 그 아이콘, 그게 아이콘인데요. 그거 중에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사용하고 싶은 이미지를 다운받아요. 그래서 바탕화면에 img, png와 같이 저장을 해요. 저는 햇빛, 그러니까 좀 조도값이기 때문에 해 이미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아이콘 부분은 이렇게 화면상에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라벨 가지고 온 다음에 속성 가서 텍스트 연결 안 됨. 그 다음에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리스트 피커 추가하시고 속성에서 텍스트 블루투스 연결. 자, 그 다음에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라벨 하나 추가한 다음에 속성 가서 폰트 사이즈를 30으로 설정하고 텍스트는 지워줍니다. 센서에서 클락 추가해 주시고요. 커넥티비티에 블루투스 클라이언트 추가. 그 다음에 컴포넌트에 가셔가지고 스크린 1 선택한 다음에 속성에서 아이콘을 저장해둔 아까 우리 받은 요거 있죠? 해 이미지 img png를 업로드해서 설정을 해요. 이것은 앱 아이콘을 변경하기 위함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때 요 시점 이후부터는 앱 아이콘 변경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했었을 때 쭈루룩 다 했다라고 한다면요. 보이시는 것처럼 이러한 화면이 보이실 거고요. 컴포넌트와 프로퍼티스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저희가 여기 스크린을 잡고 나서 그거의 속성 안에다가 여기 아이콘에 이미지를 넣었어요. 요걸 넣게 하기 위해선 저희가 미디어 쪽에 이게 업로드를 이렇게 해가지고 쓰거나 여기다가 올리거나 뭐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리고 아래쪽에는요. 지금 이거 보이진 않아요. 제가 뭐 따로 색깔을 백그라운드 컬러 넣지 않아서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 레이블 2가 있는 거예요. 즉, 이 레이블 2에 우리가 조도 값을 받아가지고 쭈루루룩 출력을 계속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블루투스 이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만큼을 내가 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블록 화면을 가실게요. 이제 디자인 끝났으니까. 자, 리스트 피커를 클릭한 다음에 블록 갖고 오고, 블루투스 클라이언트 블록 갖고 오고, 클락 갖고 오고, 뚜루룩 갖고 온 다음에 이 블록들을 그림 15-6과 같이 연결합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씩 볼게요. 지금 한 뭉텅이, 두 뭉텅이, 세 뭉텅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거 뭐냐면 아까랑 동일해요. 리스트 피커 1이 선택되기 전에는 리스트 피커 1의 목록을 블루투스 클라이언트 1의 주소와 이름으로 설정해줘라.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목록들을 띄워줘라라는 거예요. 블루투스 연결되기 전에는. 자, 그 다음에 애프터 피킹, 블루투스가 뭔가 어떤 걸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선택된 이후에는 블루투스 클라이언트 1, 선택된 그 클라이언트의 주소를 리스트 피커 1에 선택된 값으로 하겠다. 그 값이 넣어줘야지 연결된 걸로 이제 확인을 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when clock 1 타이머 봤었을 때 타이머가 실행될 때 만약에 블루투스 클라이언트 1이 연결됐으면 라벨 1의 텍스트를 연결 성공으로 바꾸고 이렇게 바꿔주고 블루투스 클라이언트 1에서 받은 데이터가 0보다 크다 하면 즉 블루투스 센서로부터 데이터가
전달됐다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그 아두이노에 연결되어 있는 블루투스로부터 어떤 값을 전달받은 거예요. 핸드폰이. 그러면 블루투스 클라이언트에서 받을 수 있는 만큼 데이터를 받아서 데이터의 텍스트를 라벨 2에다가 쭈루룩 써줘라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즉 블루투스가 연결되지 않았다면 라벨 1의 텍스트를 연결 해제라고 해줘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떠한 우리 핸드폰으로 핸드폰에 있는 블루투스와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센서, 그 아두이노에 있는 블루투스를 연결시켜서 아두이노에 있는 그 센서의 데이터들을 여기에 있는 아두이노에 있는 블루투스가 나의 핸드폰에 전달해주는 그러한 작업이 되는 것이고요. 실시간 우리는 그 모니터링, 우리 조도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한다면 저희가 또 간단하게 뭐 프로젝트를 해볼 수 있겠죠. 조도값에 따라서 어떻게 조절을 해주고, 조도값이 어떻게 좀 뭐 낮다라고 하면 밤으로 판단해가지고 뭐 커튼을 닫아주고, 뭐 조도값이 높다 그러면은 낮으로 판단해서 아침으로 판단해가지고 커튼 열어주고, 뭐 이런 식의 작업도 저희가 충분히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까지 실습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실습은 영상을 제가 안 보여드려도 센서들을 이렇게 2개씩 결합해가지고 넣으시면 되는 거라 따로 준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저희 15장에 대한 내용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